2024학년도 로스쿨 합격을 위한 김종수의 리트 논술 커리큘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로스쿨 면접과 자소서에서 1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리트 쪽에서 제가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이 교재, 로스쿨 면접 200주제라는 교재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면접 적중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최근 3개년간 90% 이상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와 함께 하시면 리트 논술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리트까지, 그래서 로스쿨 입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과 관련된 질문들은 수업 게시판이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외의 질문들, 그러니까 내가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SNS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추천 도서나 입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용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고, 그리고 로입 상담소라고 해서 학생들의 로스쿨 입시에 관련된 궁금증들 해소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서는 합격 수기와 강의 계획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궁금한 지점들,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SNS 채널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증들을 여기서 많이 활용해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스쿨 입시 전형 요소 전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트와 포스트 리트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이 세 과목이 리트 시험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리트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8월 달에 리트 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과 자소서, 이렇게 5과목이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점이나 영어 성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입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로스쿨 입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5과목의 의미는 크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법조인이 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언어이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류를 읽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의뢰인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것인가, 그래서 강조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불리한 내용이라서 그것을 방어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사실과 논리로서 구성을 해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그것들의 논리를 구성해내는 것, 이것이 추리논증이고요. 그리고 이 서류에서 읽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한 논리들을 글로 써서, 논리적인 글로 전문가를 설득하는 것, 검사를 설득하거나 판사를 설득하거나, 그리고 혹은 배심원단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과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재판장에 가서 말로 전문가를 설득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면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 리트 시험에서 보는 이 세 과목과 이 면접 시험에서 측정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 4가지의 능력으로 전문가로서 본인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앞으로 어떠한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이것을 설득해봐라, 너의 미래를 설득해봐라 라고 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의 요소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한 가지의 요소로서 그 사람의 미래상과 윤리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전체적인 입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로스쿨 입시는 1만 5천 명 정도가 리트를 응시해서 그 중에 1차 합격자가 약 4배수 정도, 즉 8천 명이 1차 합격을 하고, 이 1차 합격한 사람이 면접을 본 이후에 최종 합격으로 2천 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1차 합격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점수가 1차 합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GPA,
학점이죠. 그리고 영어 성적이 1차 합격의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리트 시험에서의 언어의 추리논증 점수, 그 다음에 학점, 그리고 영어는 딱 정확하게 양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리트 시험 점수 115점, 뭐 GPA 4.0, 토익 성적 900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양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정량 요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논술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이렇게 3개의 평가 요소를 더해서 최종 합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논술과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 앞에 있는 객관적인 형태의 양적으로 표현되는 요소와는 다르게 내가 어떠한 요소에서 점수를 땄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가 이 1차 합격의 요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보통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최종 합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러한 정량 요소는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량 요소가 좋으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이 정량 요소가 낮으면 내가 이 1차 합격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좀 더 낮은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이러한 형태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내 경쟁자는 최소한 4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 4배수에서 1배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정성 요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정량 요소는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가, 내가 서울대 로스쿨을 지원할 수 있는가, 내가 아주대 로스쿨을 지원할 수 있는가, 내가 제주대 로스쿨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최종 합격은 정성 요소가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정확한 대답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실제로 이러한 정성 요소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 요소는 정확하게 점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 점수가 나와서 합격했구나. 내가 이 점수 때문에 불합격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정성 요소는 양적으로 기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량 요소가 굉장히 좋은 학생이 있었는데 최종 불합격을 했다면 그것은 정성 요소에서 감점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정량 요소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합격했다면 정성 요소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논술, 면접, 자소서라고 하는 이 정성 요소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이 최종적인 결정, 이 최종적인 합격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3학년도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합격자 사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148점에서 서울대 고려대 두 학교 모두 합격한 학생인데요. 보시면 150점이 2023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0등 정도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144점이 300등 정도거든요. 실제로 이 학생이 모의 지원을 해봤을 때 자신의 정량 요소만 판단했을 때 180등 정도, 이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했을 때 180등 정도가 나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최소한 이 학생이 만약에 서울대 로스쿨에 거의 끝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30명 이상은 잡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정성 요소의 의미가 생각보다 꽤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 지금 142점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트 성적으로만 보면 300등 더 아래쪽에 있는 학생인데 물론 다른 정량 요소들도 좀 더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자면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점, 그것을 봤을 때는 정성 요소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면 지금 134점 정도가 1000등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000등을 넘어가는 점수에서도 연세대학교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정성 요소의 중요성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 지금 127.5점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건대 127.5점에서 합격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123점에서도 중앙대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면 실제로 정성 요소의 중요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4.8, 그러니까 이 정도면 4000등이 넘어가는 점수거든요. 이 4000등이 넘어가는 점수에서도 실제로 합격한 학생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3000등이 넘어가는 점수대거든요. 3000등이 넘어가는 점수대에서도 합격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정성 요소가 실제로 정량 요소의 부족함을 메꾸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점, 오히려 극복을 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 면접, 자소서라고 하는 정성 요소가 본인이 보기에는 내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점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잘했을까? 아니면 막연히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머무르는 정도가 많은데, 오히려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의 종합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최종 합격을 달성하시는 것이 가장 수험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논술 강의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정성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성 요소 중에 하나가 논술입니다. 자, 논술은 굉장히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미난 게 이겁니다. 논술은 시험은 언제 보냐면 8월 달에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을 볼 때 같이 봅니다. 그런데 점수는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11월 최종 합격을 발표할 때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리트 논술은 이거 성적 언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시험 성적이 11월 달에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8월 달에 봐요. 생각을 해보자면 면접을 11월 달에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8월 달까지, 1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리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준비해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리트 논술은 시험 성적은 11월 달에 들어가니까 늦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험은 8월 달에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리 준비할 때 여기까지 연결된 형태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특히 저는 포스트리트, 제가 면접과 자소서까지 여러분들을 쭉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트 논술을 준비할 때부터 면접과 자소서를 함께 준비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을 그 커리큘럼대로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리트 논술을 준비하면서도 이후에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덤으로 내가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되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논술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리트 논술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입니다. 리트 논술 과목이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해야 된다는 목적 의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제시문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리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과 논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능력을 세 개로 쪼개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정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언어 이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 이해는 제시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핵심을 다시 글로 써봐라. 이게 논술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추리 논증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은 결국은 논술로 이어지는 것이고, 논술에서 글을 쓰면서 파악한 능력, 글을 쓰면서 획득한 능력은 결국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 과목들의 연계성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면서도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의 제시문, 그리고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의 논증 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로서는 이것은 그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로스쿨 면접에 관련된 조기교육,
그러니까 논술을 공부하면서도 이 면접에 나올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것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역시도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기초 작업을 미리 해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내가 비록 시험은 8월 달에 보지만 한 과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보는 시험 전반에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합격을 위한 과정까지도 함께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학습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실전 강의, 파이널 강의 이렇게 4개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기초 강의는 원고지 사용법이나 개요 작성법 등과 관련된 논술의 기초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요약이나 비판, 그리고 견해를 제시하는 능력, 그리고 사례형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초적인 연습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요약이나 비판을 명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이해 제시문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다 보면 핵심적인 사항을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비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추리 논증에서 논증 구조 만들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헷갈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러한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스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연습시키는 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강의는 리트 논술과 언어이해, 추리 논증 이 3개에 모두 다 필요한 필수적인 배경 지식을 총정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상가들 있죠? 롤스, 샌델, 로크, 루소, 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우리 시험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기초 논리들에 관련된 철학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이런 사상적인 논리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강의와 파이널 강의는 실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을 작성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강의인데요. 이 경우에는 실전 강의 같은 경우는 리트 논술 기출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면서 그리고 그 답안을 작성하면서 알게 된 문제점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의 출제 경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건데요. 리트 논술은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50점짜리 모의고사를 직접 답안을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파이널 강의는 실제로 100점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제가 가장 크게 목표로 잡고 있는 점은 책 읽기 특강입니다. 제가 독서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리트에 실제로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필독서들에 관련된 책 읽기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강의가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강의를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해서 새롭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할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2권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가 된다면 제가 또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선생과 함께 리트 필독서를 읽는 것인데요.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걸 보니까 단어를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문장을 이해한다라는 느낌으로 많이들 보시던데 실제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언어이해나 논술 그리고 추리 논증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시문 몇 번이나 읽냐 물어보면 여러 번 읽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한 번만 읽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지 라고 말하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여러 번 보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읽더라도 단 한 번만에 파악할 수 있다면 사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량을 늘려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서량을 늘려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논리 구조나 배경 지식,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강의이고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챙열기 특강을 오래 진행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로스쿨 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재밌었던 지점이 이건데, 저희 학생들 중에 로스쿨 입학을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15년째 강의 중인데, 실제로 로스쿨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 학생들이 이거 재밌다고 이 강의를 듣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 시험 보고 나서 그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 사이에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자신 있는 강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 나가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만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각각의 과정들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기초 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 강의는 목적이 좋은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글을 써보신 적이 별로 없는데, 리포트는 논리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글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리포트와 논리적인 글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논리적인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바로 논리적인 글을 쓰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좋은 글이다, 아니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지 사용법이나 교정보호 사용법과 같은 논술의 기초 총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약, 비판, 견해 제시, 사례 해결, 다양한 형식들을 연습해 나가면서 논리적인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논술은 항상 글 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 문제와 거기에 관련된 답안 작성 연습,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첨삭까지 제공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논술 강의는 문제와 해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첨삭이 기본적으로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는 1, 2월 달 진행이 될 거고요. 리트를 위해서 필요한 배경식, 그리고 기본 논리를 모두 익히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핵심 사상가들의 사상을, 철학적인 배경들을 모두 다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롤스, 샌델, 홉스, 로크, 루소, 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학자들, 플라톤, 아담 스미스, 온갖 학자들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언어 이해와 추리논 등 논술에 필요한 모든 배경지식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배경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것이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이 있다면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당연히 모의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답안 작성 연습, 그리고 해설, 첨삭까지 제공이 되는 강의입니다. 실전 강의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강의는 3, 4월 달에 진행이 되는 강의이고요. 리트 기출문제를 직접 답안 작성하면서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스스로 깨닫는 목표가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트 논술 기출문제를 직접 시험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해 볼 거고요. 특히 최근 4개년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과 그것을 실제로 답안으로 작성하는 건 대단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손으로 쓰면서 파악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를 쓰는 형태로 연습 과정이 포함된 강의입니다. 자, 파이널 강의입니다. 파이널 강의 같은 경우는 리트 시험 전에 치명적인 실수를 미리 경험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서도 출제하고 굉장히 특이한 사례도 출제하고 특이한 형태의 문제도 출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경험해봤던 자신의 문제점을 다양한 형태로 파악해서 미리 틀려보고 미리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고득점 답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통해서 체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 내에 최대 효율의 답안, 그러니까 가장 적은 시간 안에 가장 고득점할 수 있는 답안 작성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배이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제지와 해설 그리고 첨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트 논술 커리큘럼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인데요. 목표는 이것입니다. 언어와 추리 점수는 지원 학교를 결정합니다.
내가 언어이해 점수가 좋고 추리논증 점수가 좋으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나는 겁니다. 로스쿨은 실제로 25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리트 성적이 좋다면 25개의 로스쿨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상위권 로스쿨에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25개 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점수가 좋지 않다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한정된 학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와 추리 점수는 지원 학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논술, 면접, 자소서는 최종 합격을 결정합니다. 저는 논술, 면접, 자소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로스쿨 입시의 시작과 그리고 끝까지 함께할 선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리트 논술부터 시작해서 면접, 자소서까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4학년도 로스쿨 합격을 위해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